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은퇴 후의 삶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의 빛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 혹은 이미 시작된 여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걷어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혜를 통해 평안한 노후를 설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앞에 새로운 현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지금 우리 사회의 중심에서 은퇴를 맞이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베이비붐 세대, 대략 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역동적인 시기를 온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신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이시죠. 그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는 고도 성장기였습니다. 일자리는 넘쳐났고 노력하면 더 나은 내일이 보장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은퇴하는 지금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성장 시대의 파도가 밀려오면서 실질적인 퇴직 연령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지고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직장을 떠나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최소 10년, 베이비붐 세대 전체가 은퇴를 마칠 때까지 이러한 환경은 계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도전 과제는 바로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평생 모은 자산을 안전하게 굴리며 안정적인 소득을 얻어야 할 시기인데 예금 금리는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돈의 가치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 축적한 자산만으로 여유로운 소득을 창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이죠.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세대는 고도 성장기에 직장 생활을 하며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있었고 그 누구보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시대를 헤쳐오셨습니다. 이제는 이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튼튼한 노후의 집을 짓는 4개의 기둥. 어느 나라든 공적연금 하나만으로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지기는 어렵습니다. 인구 구조가 젊은 세대가 노년층을 부양하는 피라미드 형태에서 노년층이 더 많아지는 역피라미드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국가가 공적연금을 과거처럼 후하게 지급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3층 연금이라는 튼튼한 집을 지으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노후를 바치는 3개의 기둥이라고도 하죠. 첫 번째 기둥은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입니다. 이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포함하는 가장 기초적인 버팀목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직장 생활을 통해 쌓아온 퇴직연금입니다. 회사가 매달 월급의 일부를 적립해주는 나의 땀과 노력이 담긴 소중한 자산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개인연금입니다. 국가가 세금 혜택을 주면서까지 가입을 장려하는 노후 준비의 마지막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 기둥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네 번째 기둥, 주택연금입니다. 많은 한국의 은퇴자들이 집 한 채는 있는데 당장 쓸 현금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하우스 리치, 캐시푸어 상황이죠.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을 담보로 국가기관인 주택금융공사에서 매달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이는 국가가 보증하기에 공적연금의 성격을 띠며 나의 가장 큰 자산인 집을 든든한 현금 흐름으로 바꿔주는 마법과도 같은 도구입니다. 앞으로 기대 수명이 더욱 길어지면서 이 4개의 기둥,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으로 노후라는 집을 튼튼하게 받쳐놓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너무 일찍 받기보다는 가능한 한 천천히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연금은 본질적으로 내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복리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너무 일찍 받기 시작하면 이자 부담으로 인해 총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72세 정도에 가장 많이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가 합리적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60대를 위한 노후 자산 건강검진. 자, 이제 60대에 접어드셨다면 내 자산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으로 매달 얼마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월급이라는 가장 큰 수입원이 사라진 후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바로 300의 법칙 또는 400의 법칙입니다. 내가 가진 금융자산을 300이나 400으로 나누면 평생 동안 매달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억 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300으로 나누었을 때 약 330만 원 정도를 평생 소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매달 받게 될 국민연 금액을 더해봅니다. 만약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고 10억 자산으로 300만 원을 만든다면 나는 평생 매달 500만 원의 소득을 확보한 셈입니다. 이 금액을 나의 최소 생활비, 그리고 적정 생활비와 비교해보세요. 만약 부족하다면 그때 네 번째 기둥인 주택을 계산에 넣는 것입니다. 내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최종적인 노후 소득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했는데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소득을 더 벌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출을 줄이는 다운시프트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자산을 계산할 때 반드시 자녀 결혼 비용처럼 미래에 반드시 나갈 돈은 과감하게 빼야 합니다. 그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쿨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호텔에서 자녀를 결혼시킨 친구가 집을 조금 보태줬을 뿐인데도 이 3억 원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미래에 발생할 큰 고정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내 자산으로 노후를 설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노후 자금을 위협하는 세 가지 그림자 은퇴 자금은 한 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 자금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들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림자는 섣부른 창업의 꿈입니다. 특히 전문 기술 없이 자본만으로 뛰어드는 창업은 매우 위험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밖에 보장하지 못하며 예상치 못한 변수, 예를 들어 열심히 치킨집을 차렸는데 조류독감이 터지는 것과 같은 불운이 닥치면 은퇴 자금 전체를 날릴 수 있습니다. 창업은 젊었을 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지만 노후의 실패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자는 인생 역전을 노리는 한방의 유혹입니다. 모아둔 돈이 적다고 해서 코인과 같은 투기적인 자산에 한방을 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확률이 지극히 낮은 도박에 소중한 노후 자금을 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비용을 줄이거나 소소한 근로소득을 만드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그림자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독을 품은 중위험 상품의 함정입니다. 몇 년 전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만 되지 않으면 연 5%의 수익을 준다던 DLS 파생상품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1% 금리 시대의 5%는 엄청난 유혹이었고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전부 넣었다가 최대 80%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최근의 라임, 옵티머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투자했다가 연 8%의 수익을 주작가진 돈을 전부 넣었다가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저금리 시대의 상식밖의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상품은 일단 의심하고 그 구조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4개의 연금 기둥이 튼튼하게 마련되어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가 해결된다면 나머지 여유 자금은 약간의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코인이나 원유 같은 투기성 자산보다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배당주나 리츠와 같이 장기적으로 위험이 덜하고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5번째 이야기, 삶의 기쁨을 찾는 기술, 일과 관계.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일의 장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은 우리의 정신을 다른 곳에 팔게 해주고 불안을 성취 가능한 목표로 집중시켜준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정복했다는 느낌과 함께 품위 있는 피로를 안겨준다. 은퇴 후의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인간 역시 무언가를 만들고 창조하는 행위를 통해 기쁨을 느끼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일은 젊은 시절 분업화된 노동 속에서 잃어버렸던 만들어내는 기쁨을 되찾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60세라는 법적 정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65세, 70세까지 일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미국이나 영국은 정년 자체가 없습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일을 시작하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여행을 하더라도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글을 쓰는 것처럼 반복되는 일상은 삶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감을 주고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6번째 이야기, 두려움을 넘어 희망을 준비하며. 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60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잘 준비된 세대입니다. 1인당 GDP 79달러의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35,000달러의 선진국에서 은퇴하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1988년부터 도입된 국민연금을 거의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첫 세대이며 대부분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복지 시스템 또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해졌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보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돈, 일, 그리고 관계입니다. 첫째, 돈은 4개의 기둥을 총동원하여 적정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일은 품위 있는 피로와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는 외로움을 이겨낼 정서적 안정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부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직장을 떠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만나는 좋은 사람들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평안하게 만드는 귀한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선진국에 살고 있으며 최소한의 국가적 안전망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